안녕하십니까. C2조 캡스톤 디자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내용, 결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윈도우를 목표로 하여 구동전압이 낮고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투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PSLC 저전압 스마트 윈도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체 시스템 구조입니다. PDLC의 경우 전압 인가 시 투명 상태가 되고 무인가 시에는 불투명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에 PDLC는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전압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PSLC 기술은 PDLC와 반대로 동작해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투명 상태를 유지하기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PSLC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PSLC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마틱 용액에 주기적인 나선 구조를 유도하는 카이레 도판트, 빛에 반응하여 중합 반응을 시키는 광개시제, 그리고 UV 경화 과정을 거쳐 고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UV 경화성 단량체를 혼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네마틱상과 카이로 도판트를 혼합하여 카이로 네마틱상을 형성하였는데요. 카이로 네마틱상은 나선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 덕분에 네마틱상에 비해 시야각 대비 균일한 특성을 가집니다. 저희는 이 카이로 네마틱상을 이용해 PSLC 스마트 윈도우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의 제작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V 이하 전압에서 60% 광투가도를 보이는 샘플 구현과 대면적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것, 또한 1000회 이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목표였고, 전 면적에서 균일한 투가도 변화를 보일 수 있도록 균일성 평가를 1학기 제작 목표에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 목표를 가지고 1학기 과정에 이어 2학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2학기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1학기 진행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1학기 실험에서 공정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율을 90%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RMEO치 중량비에 따른 실험에서 함량이 2%, 4%일 때 가장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최대 광투과도 대비 60% 감소 지점의 전압이 10V 이하인 것, 즉 검은색 그래프가 기준이 되고 목표 범위는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1학기 실험 결과 그 지점의 전압이 16V로 파란색 그래프에 해당했기에 목표치에 도달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2학기 실험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1학기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RMEO치 2%, 4%를 기준으로 S811을 최적화하여 목표와 가장 가까운 샘플을 하나씩 선정, 즉 2개의 샘플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 비율을 결정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셀갭 조절 실험 또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학기 동안 균일성 확보를 위한 공정과정 개선, S812 중량비에 따른 실험, 셀갭 조절 실험, 대면적화 실험을 진행하고 최종 샘플의 신뢰성 및 균일성까지 측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먼저 균일성 확보를 위해 공정 과정을 좀 더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과정에서 바뀐 부분을 빨간 네모로 표시하였습니다. 일단 ITO 기판을 자르고 기존에는 기판 세척을 기판에 아세톤을 뿌리고 휴지로 닦아 사용했는데요. 이 세척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자 소니케이터를 사용해 기판 세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판 표면 웨팅 상승을 위해서 15분간 UVO 처리를 하는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기판에 PI를 코팅하고 230도에서 2시간 동안 어닐링을 하고 코팅된 ITO 기판을 일정 방향으로 팔에 문질러 주었습니다. 이 기판에 25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섞은 글루를 묻혀서 기판 사이의 간격이 균일하도록 유의하여 기판을 겹쳐 붙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글루를 경화 정도가 좀 더 센 것으로 변경해 기판끼리 좀 더 단단하게 붙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E7, S812, RM257, RG184로 혼합해 용액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액 스터링하는 조건을 변경하였는데요. 온도를 80도로 올려서 12시간 동안 스터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용액이 더 잘 섞이게 했습니다. 다음은 만들어진 기판에 용액을 주입합니다. 아까 80도로 스터링하던 용액을 25도로 온도를 낮춰 1시간 동안 스터링하고 제작된 기판에 주입했습니다. 여기서 25도로 스터링을 더하는 이유는 80도의 용액을 바로 주입해버리면 굳었던 글루가 녹는 현상이 발생해서 온도를 낮춰서 주입했습니다. 용액을 주입한 기판을 10분 동안 UV 노광해주면 샘플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S812 중량비에 따른 실험입니다. 이전에 RM257 중량비에 따른 실험을 통해 RM257 함량이 2%와 4%일 때 가장 우수한 전기광학적 특성을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RM257 함량이 2%인 A1 용액과 RM257 함량이 4%인 A2 용액에서 S811의 중량비를 각각 0.3, 0.6, 1.2, 2%로 조절한 총 8개의 용액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샘플을 제작해 전압을 인가했을 때 A1 조절 용액보다 A2를 조절한 용액들에서 더 확연한 투과도 변화를 확인해서 A2 조절 용액을 선택해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측정 결과 각 샘플의 구동전압은 A2-1에서는 13.3V,
A2-2에서는 11V, A2-3에서는 21.9V, A2-4에서는 15V였습니다. 결론적으로 RMU7이 4%, S81이 0.6%인 A2-2 샘플이 가장 우수한 전기광학적 특성을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 목표가 10V 이하 전압에서 구동을 시키는 것인데 A2-2 용액의 구동 전압은 11V이기 때문에 구동 전압을 더 낮추고자 셀갭 조절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셀갭이 감소하게 되면 액정 분자 재배열을 위한 전기장의 세기를 줄일 수 있어 전체적인 전력 소비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셀갭이란 기판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요. 실험 과정에서 기판에 글루를 묻혀 겹쳐 붙일 때 글루에 입자를 섞습니다. 이때 입자의 크기를 조절해 줌으로써 셀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5 마이크로미터와 10 마이크로미터, 1.5 마이크로미터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샘플을 만들어서 측정해본 결과 각 샘플의 구동 전압은 25 마이크로미터에서는 11V, 10 마이크로미터에서는 2.4V, 1.5 마이크로미터에서는 6.1V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5 마이크로의 샘플이 가장 작은 전압에서 구동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C2 용액의 1.5 마이크로미터의 셀갭을 가지는 샘플로 대면적화 실험을 진행하고 신뢰성과 균일성을 측정했습니다. 먼저 대면적화 실험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기판의 크기만 2.5 x 2.5에서 5 x 5로 늘렸을 때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왼쪽이 5 x 5 샘플의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 오른쪽이 인가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성능 비교를 위해 투과도를 측정했는데요. 아래 그래프는 두 샘플의 전압에 따른 투과도 변화를 그린 것입니다. 파란색이 2.5 x 2.5, 주황색이 5 x 5 샘플인데요. 두 샘플의 전압에 따른 투과도 변화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균일성입니다. 전 면적에서 투과도가 균일한지 평가하였습니다. 샘플의 9개 영역을 정해서 각각의 투과도를 측정하고 비교했습니다. 아래 그래프가 그 결과인데요. 주황색이 투과도가 최대일 때, 파란색이 투과도가 최소일 때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유사한 투과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입니다. 샘플의 천의 구동에도 성능이 유지가 되는지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함수 발생기의 버스트 모드를 사용해 전압의 온오프가 자동으로 반복되도록 설정하여 1000회 이상 구동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리고 100회 단위로 투과도 측정을 하였는데요. 아래 그래프가 그 결과입니다. 주황색이 투과도가 최대일 때, 파란색이 투과도가 최소일 때인데요. 1000회 구동 후 투과도와 초기 투과도가 유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1000회 이상 구동 후에도 성능이 유지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의 최종 샘플은 RMU7의 중량비가 4%, S81의 중량비가 0.6%, 셀갭이 1.5 마이크로미터일 때 가장 우수한 전기광학적 특성을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5개의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10V 이하의 구동 전압입니다. 저희 최종 샘플의 구동 전압은 6.1V로 목표치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투과도입니다. 10V에서 최대 광투과도 대비 60% 이상 감소가 목표치였고 저희 최종 샘플은 90% 이상 감소로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면적입니다. 최대 25제곱센티미터의 샘플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고 면적을 늘려도 같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신뢰성입니다. 1000회 구동 후에도 초기와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일성입니다. 전 면적에서 균일한 투과도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고 측정 결과 전 면적에서 투과도 변화가 유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추가적인 목표까지 포함하여 수립한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간 발표 이후 저희는 대면적 샘플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대면적 샘플 실험에 대한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샘플의 미세한 얼룩까지도 제거하여 더욱 깔끔한 샘플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도와 균일도 평가를 변동계수를 사용한 유사도 계산을 통해 수치화하였는데요. 균일도의 경우 샘플 9영역 투과도의 유사도 계산 결과 91%의 유사도를 보여 전 영역에서 투과도의 균일한 변화를 확인했고 신뢰도의 경우 1000회 구동 중 100회 단위로 측정한 투과도에서 89%의 유사도를 보여 샘플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로 2024 추계 고분자께 참가하였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최종 샘플의 구동 전압인 6.1V의 전압을 가했을 때 불투명하고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투명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